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자선 콘서트, 의뢰, 삼형제, 노동자인데요. 먼저 자선 콘서트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0일 방송된 월드 이즈 원 2021 콘서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월드 이즈 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자선 콘서트인데요. K-팝 아이돌부터 세계 각국 뮤지션들의 격려의 무대를 펼치며 뜻을 모았습니다. 미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생각하고 그 희망의 씨앗인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Hello, I'm Sting. I wish this worldwide concert could be a chance for us to look around and find ways to help our neighbors and our children.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Denmark. Christopher! Annyeonghaseyo, it's Christopher here. I'm saying hi all the way here from Copenhagen in Denmark to all of you. Let's all come together. World is one. Hey! So predictable, you're a brai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bad, you know.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서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동참하는 여러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함께 노래하니 좋네요. 취지도 좋고 무대도 좋은데 무엇보다 라인업이 역대급, 스팅의 크리스토퍼라니 좋은 공연 집중해서 봤습니다. 출연진과 이 콘서트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좋은 콘서트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취지의 콘서트에 화려한 출연진이 더해져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월드 이즈 원 2021 콘서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세계는 하나라는 어떤 콘서트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콜라보 무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토퍼랑 청아가 함께 만든 이 배드보이라는 무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화음을 맞춰가는데 이게 좀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맨 인 더 미러 부를 때 여러 가수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부르게 되는데 한 가수가 먼저 부르고 나서 그 다음 가수 불러서 하나씩 이렇게 화음을 쌓아간 건지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중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강조를 할 때 보통 좀 이 아이들이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영상들을 사용하는 전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한 꿈을 꿉니다 라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들이 밝게 웃고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들이 조금 더 전면 배치가 됐더라고요. 불행을 전시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쌍하니까 도와줍시다가 아니라 밝은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번 자선 콘서트의 목적이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알리는 인식 개선에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갑을 열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기금 모금에 맞춰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프로그램 내내 뭐 모금하는 전화번호랄지 뭐 모금 사이트 안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왔죠. 이게 직관적으로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ARS 번호가 하나 뜨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모금하는 창구는 언제 알려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봤거든요. 기금 모금 정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려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이승환 의원님과 좀 동일한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게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좀 며칠 지나서 MBC에서 다시 이제 방영을 한 건데 유튜브 생중계 당시에는 이게 자선 콘서트이고 무료지만 이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
위해서는 후원 링크를 함께 봐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으로 오면서는 그런 장치들이 다 제거가 되다 보니까 이승만 의원 같은 의문을 품으신 시청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일이 좀 지나서 방영이 된 만큼 그 당시 온라인 생중계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의 후원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어떤 경로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건지 실질적인 좀 그림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내가 되게 옛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메인 더 미러보다 힐 더 월드를 부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곡 자체는 메인 더 미러가 훨씬 좋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왕 이런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은 메시지가 되게 좀 뚜렷한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좀 좋지 않았나. 좀 그에 비해서 프로젝트 메시지랑 좀 관계없는 노래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제 처음에 스팅이 나왔다가 갑자기 음악 중심이 됐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의원이 이제 뭐 인식 개선인지 기금 모금인지 헷갈린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콘서트 전체가 메시지가 되게 뚜렷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케이팝 무대와 해외 뮤지션 무대 같은 것들이 좀 유기적이지 않고 좀 나열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합동 무대가 그 모든 걸 되게 포괄할 만큼이었나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힐 더 월드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젊은 층들에게 어떻게 소구한지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 콘서트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의뢰인데요. 이승만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3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놀면 뭐하니 플러스 5멤버들이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직접 해결해주는 위드유 플러스 특집으로 진행됐는데요. 먹방 요청부터 드론 구출, 주차 연수까지 다양한 부탁을 들어주며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야,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뢰인을 만나라는 거야? 노포 맛집 영빈관을 아시나요? 중고등학교 졸업식 마치고도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도 부모님과 탕수육에 소주 한잔 했거든요. 영빈관이 폐업을 한다네요? 이 맛집이 지금 이제 폐업을 하는 거야? 대신 드시고 먹방 동영상 하나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맛있게 보이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네. 참 어렸었지. 나 먹을래. 아, 이거 진짜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 덕분에 저희가 또 이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보네요. 가봐. 자, 내리고. 연락 왔다. 나무 위에 드론이 걸렸어요. 혹시나 빼주실 수 없으시겠죠? 여기 잠깐만, 나무에 드론이 걸렸다는데? 어디? 이쪽에. 저기 있다. 그래. 여기 찾았어. 아, 저기 있네 진짜. 아, 완전 높게 있는데? 아, 우리 방금 축구했잖아. 축구공으로 옆을 치는 거. 아니 잠깐만 해봐. 진희님이세요? 네. 의뢰하신 거 맞으? 네, 오늘 주차 연수. 아, 주차 연수 하신 거예요? 예, 연예인 맞아요. 주차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여기다 주차하신 게 힘들어서요. 쉽게 편안하게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주차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왼쪽으로 트시면서. 그렇죠. 자, 여기서 가장 조심할 거는 왼쪽에 벽에 닿느냐, 그리고 오른쪽에 저 앞이 벽에 닿느냐. 요것만 잘 신경 쓰시면서 천천히 가면 돼요. 오케이. 아, 좋아요. 스톱, 됐어. 얘는 이제 이 정도면은 야야야야야야야. 이 정도면 멈춰야 돼요. 자, 디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영빈관, 와, 아직도 있었어. 그동안 좋은 음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그 와중에 멤버들 먹방 진짜 맛있나 보네요. 먹는 소리만 들려요. 지난번 위드유 특집도 감동적이었는데 이번 편도 역시 재미있게 봤습니다. 드론 구출해달라는 의뢰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주차 연수 보니 저 초보였을 때가 떠오르네요. 오늘도 재미의 훈훈함까지. 5 멤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듯 이전의 위드유 특집을 떠올리며 이번 편 역시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일상에 더 밀착한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놀면 뭐하니 어떻게 보셨어요?
위드유 특집은 지난번에 유재석 씨 혼자 나섰을 때도 참 훈훈하고 아기자기한 즐거움이 있는 특집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져가는 노포의 기억을 대리만족시켜주고 또 나무에 걸린 드론을 꺼내주는 식의 사실 이게 사소하지만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들이잖아요. 이런 걸 받아서 처리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특히나 이번에 멤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의뢰도 더 다양해졌다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의뢰 중에는 이제 반려견의 사회성 함양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강아지 산책을 좀 같이 해달라라는 의뢰도 있었는데 이런 의뢰는 반려견과 오래 생활해온 신봉선 씨한테 굉장히 안성맞춤인 의뢰였던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재밌네. 근데 알죠? 진짜 애들이 서로 쳐다를 안 보네. 이렇게 서로 관심이 없어도 이 산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존의 놀면 뭐하니의 DNA를 유지하면서도 멤버 충원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집으로 접근한 거는 훈훈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명한 변주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편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의뢰였던 영빈관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장사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녹아내린 듯한 그런 흐름의 어떤 편집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주는 감동이 좀 더 크더라고요. 모두의 그리고 기억 속에 하나씩은 자리 잡고 있는 중국집의 추억 있잖아요. 뭐 아버지랑 갔던 곳들. 저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는 노포들에 대한 좀 아쉬움도 좀 많이 진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웃음보다는 약간 좀 따뜻한 마음 전달하면서 그 안에서 녹아내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다 이게 좀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것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유재석 씨가 사실 그런 토크쇼 진행도 정말 잘하지만은 한국에서 아마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거의 다 알아보고 인터뷰어가 같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방송인은 거의 유재석 씨가 유일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되게 그런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유재석 씨가 따로 그 주차 연수를 해주셨잖아요. 이분이 정말 그 주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셨던 분인데 앞으로 더 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죄송해요. 아, 진희님. 그걸 딱 한 번 해결해 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토크까지 다 이어나가잖아요. 정말 야, 말을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저렇게 잘 가르치는구나. 유재석이라고 하는 방송인의 역량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좀 힘준 프로젝트보다 오히려 더 저는 많이 느꼈었고 이런 잔잔한 웃음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놀면 뭐하니뿐 아니라 좀 MBC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봅니다. 노동자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14일 방송된 탐사기 엑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굴곡진 운명을 걸어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했는데요. 대량 정리해고를 겪고 10여 년의 기다림 끝에 회사로 돌아왔지만 경찰과 사측의 억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긴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리해고 이후 12년간 실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어봤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은 16년 차 해고 노동자. 자동차 회사에 다니며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 동료를 잃고 해고된 뒤에는 삶의 밑바닥을 전전합니다. 현실 속 성기훈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2009년 쌍용차에서 해고됐던 김성국, 이민영 씨. 77일간의 해고 반대 투쟁이 끝난 뒤 이들은 실직자가 돼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라는 딱지가 붙은 탓에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택에서는 일이 잘 안 잡히니까 각지를 돌았죠. 창원, 이제 대구. 정부와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해고 1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일터.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짓누르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지난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인한 파업 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면 이들이 갚아야 할 돈 100억 원이 넘습니다. 2009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이날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의 마지막 보루였던 옥상 점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노조원들은 이내 밀려 도망칩니다. 붙잡힌 노조원들은 경찰의 방패에 사정없이 찍힙니다. 파업이 완전히 끝나자 경찰은 파업 종료 2달 만에
쌍용차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에는 쌍용차 사측이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잇따라 경찰과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배상 판결이 날 경우 물어야 할 돈은 이자까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쌍용차 문제는 해외 매각을 주도한 정부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5,900억 원의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쌍용차가 출시한 중형 SUV 카이런. 그런데 2011년 상하이차는 이 차의 이름만 로위로 바꿔 중국에 출시합니다. 모든 전반의 양산 기술까지를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전수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좀 확인했고 기술 유출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이 큽니다. 매각 당시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경우 산업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지만 산업은행은 1년 반 뒤인 2006년 7월 이 특약을 풀어줬고 이후 상하이차는 마음껏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2010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도 상하이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I want to re-emphasize that we have more than $500 million in cash.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에도 외국 자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쌍용차를 넘겼습니다. 마힌드라는 2019년 3월 티볼리의 차체, 즉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 인도 현지에서 XUV 300이란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마힌드라는 경영 위기가 가속화된 2020년 We continue to stay firm with our view that we're not going to invest anymore. SsangYong is looking at a potential investor. 쌍용차는 결국 17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에게 인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력과 회생 계획에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 자본은 탐욕스러웠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들의 먹튀를 방관했습니다. 파업으로 맞섰던 해고 노동자들은 공권력에 짓밟혔고 여전히 손배소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만이라도 손해배상 소송만큼은 취하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준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끝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이런 노동자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다른 곳에서는 딴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트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쌍용 관련 내용은 핵심이 없는 듯 재탕보다는 에디슨 모터스가 과연 인수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어땠을지 이처럼 해고 노동자들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취재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위원들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온갖 매체에서 패러디하고 이걸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언론 역시 아까 댓글에서 말했듯이 노동자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데 딴 이야기만 계속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MBC 스트레이트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세워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 성기훈의 모델로 알려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잘 정리한 것이 저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요. 2009년에 대량 해고를 시작으로 수많은 성기훈들이 고통받은 이 세월 동안 쌍용차 사태 하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파급이 되었잖아요. 먹튀 논란, 경찰의 과잉 진압,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소송처럼 계속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갈래들을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유의미한 부분을 이제 동의하면서 그걸 전제하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댓글에서 핵심이 없다, 좀 재탕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나왔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이트에서 쌍용차 문제를 사실 처음 다루는 거는 아니고 스트레이트에서 새로운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전체적인 그냥 좀 요약 정리한 보도에 가까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되게 장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문제를 2009년에 이명박 정권의 어떤 탄압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2004년에 상하이차 인수부터 사실 이 문제가 되게 발화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명박 정권에서의 쌍용차 노조 탄압은 심각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것대로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번 어쨌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뭐 한 정권의 그냥 폭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안에서 이들이 이게 정말 그 노동 안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망가져 왔는가, 세계화라는 그 허울 좋은 미명 아래서 국내 굴지의 자동차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망가져 왔는가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스트레이트의 의의가 있었다라면 이게 지금 하나도 끝난 게 아닌 현재 진행형 싸움이라는 걸 이야기해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 업데이트해준 데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해배상 청구다 그러면 굉장히 행정적인 어떤 조치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좀 남아있었던 마음의 상처, 먼저 복직한 사람들과 나중에 복직한 사람들 사이의 불화랄지 이제 오해, 트라우마, 경제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지고 있고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시 경영진들이나 산업은행이나 혹은 이제 해외 자본으로 이걸 매각을 결정한 어떤 그 정부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잘 안 지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왜 해고됐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좀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잊혀졌죠. 머릿속에는 그냥 쌍용차, 해고 노동자 이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쌍용차 이런 파란만장한 어떤 역사를 되짚으면서 서사를 하나하나 알렸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서 뭐 손을 뗀 외국 기업들, 이제 먹튀 기업들에 대한 분노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해고 노동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보면서 느껴진 어떤 좌절감, 결국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각자의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깊이 있는 것도 다뤄야 되고 그런 사안들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게끔 전달해 주는 것도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의 저는 이런 모습도 또 앞으로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삼형제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8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트로트 삼형제 장민호, 영탁, 이찬원의 야생 생존기가 펼쳐졌는데요. 안다행 최초로 뗏목을 타고서 섬에 가는가 하면 공복의 갯벌 체험을 통해 야생의 쓴맛을 보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 뒤에서 장민호 씨 밀어주고 영탁 씨 앞에서 끌어주고. 찬원 씨 이런 거 약간 겁 있거든요. 아, 네. 공포증이 좀 있어. 네. 근데 뗏목 타고 입장하는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안다행 최초입니다. 대단한 등장이에요. 뗏목. 가보자. 가자. 자, 뭐 들뜬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면 아침을 조금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한번 캐봅시다. 먹는 거에 많이 났겠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지금 이러면 먹을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와! 캤다. 죽어 있는 거요? 네, 죽은 거. 안 그래도 최악인데 비까지 오네. 원, 투, 쓰리. 굴 따러 가요. 굴 따러 가요. 우와! 아, 우리 안정환 씨가 얘기한 이 작은데 이 향이 아 입에 향수 한 통 부은 것 같아 진짜. 우와. 나 먹어볼게 지금. 와, 계속 입안에서 하루 종일 굴 냄새가 나는 게 지금. 응? 찬원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지. 뭐를 좀 해볼까요? 뭐 그래도 뭐 재료는 뭐 동죽 밥이 그렇게 맛있대. 밥 들어갑니다. 밥. 저기요, 여보세요. 불도 못 붙이면서. 일단 불을 붙이자. 뭐야? 아이고. 이 정도 있는데 못 붙이면 진짜 이거는 안 돼. 종이가 불이 안 붙어. 젖었어? 눅눅하지. 됐어, 이종이야, 이종. 막히셔야 돼. 왜? 올라왔어, 저쪽 봐. 붙었다. 붙었어요? 붙었다. 어디? 붙었다. 진짜 붙었다. 와. 이거 야 이쯤 되면 이거 프로그램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불 붙으면 다행이다. 물 들어왔어.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형, 그냥 밥 안 돼도 먹자 지금.
약간 어미새가 새끼 새들한테 먹이 주듯이. 저거 봐. 내가 얘기한 게 또 나오네. 팬들을 이렇게 챙깁니다. 트로트 3인방. 이날 방송은 8.9%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안 싸우면 다행이야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러닝 타임이 1시간 20분 조금 넘는데 첫 끼를 1시간 10분 넘어서 먹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이찬원 씨가 말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그 제작진의 편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위 야외 예능 혹은 야생 예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뭔가를 채집해서 먹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잖아요. 한 끼를 차려 먹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나는 그 예능들의 좀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줬었던 회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안정환 씨도 거기는 역대급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재료 채집이 좀 비교적 쉽긴 했는데 좀 바람도 세고 불 피우기도 어렵고 어렵게 첫 끼를 해서 먹은 거잖아요. 제작진도 그 고생을 이제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안 싸우면 다행이야 해서 좀 신규 멤버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멤버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 중간중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분을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타 방송사에서. 이분들이 24시간 나와요. 네, 재방송에, 재방송에. 그래서 사실은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MBC에서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MBC 컨텐츠에 또 갖다 넣어놨더니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야생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 이런 게 아마 볼거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나 이제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행동파라는 그 부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연장자로서 장민호 씨가 이제 갯벌에서 동죽해다가 금방 체력 방전되는 그 40대의 모습 남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공감대.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동죽을 캐면서 한 명은 뻗어 있는데 신나서 노래 부르면서 캐는 이찬원 씨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말씀하셨듯이 워낙 대비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들이 좀 조화롭게 힘을 합쳐가는 모습에서도 재미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불 피우기만 봐도 이찬원 씨는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차근차근 검색을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영탁 씨는 바로 장작을 찾으러 가고 또 겁이 많은 또 장민호 씨가 다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영탁 씨가 또 가서 달걀을 꺼내오고 이런 모습이 참 조화롭게 일을 진행시키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소속사의 음원 사재기로 물의를 일으킨 영탁 씨의 노래가 그 곡은 아니었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타 방송사에서는 편집으로 분량을 덜어낸다던가 아니면 방송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 안다행에서는 좀 제작진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절친들이 보여줄 흥미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